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의 후회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걱정이었습니까? 혹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바라보셨습니까?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정신건강연구팀이 60세 이상 남녀일 243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6.4년 짧았습니다. 단 6초의 생각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6초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가 아니라 12가지를요. 오늘 이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식품 이야기도 아니고 운동법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노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삶의 철학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쉽게 표현하면 삶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건강을, 관계를, 그리고 남은 날들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경북 안동에 유성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세이시고 36년간 공장에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3년 전 아내분을 먼저 보내셨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분들은 서울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가 무거웠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가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손주들 영상통화를 해도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유성철 선생님이 지금은 달라지셨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나이에 비해 젊고 환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오늘 그 12가지 변화의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12가지 마음 철학은 이렇습니다. 단순함의 철학, 감사의 철학, 놓아주는 철학, 지금 이 순간의 철학, 관계의 철학, 자존의 철학, 수용의 철학, 목적의 철학, 몸의 철학, 기억의 철학, 기쁨의 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철학입니다. 각 철학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단순함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였습니까? 자식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 정이 들어서 차마 내버리지 못한 것들. 우리 집은 사실 물건의 집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의 창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마음까지 눌러옵니다.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건을 버리면 추억도 같이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생활 공간을 단순화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2년간 비교했는데요.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단순화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 증상이 38.4% 낮았고 수면의 질은 2.3배 더 좋았습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된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하나, 저것은 어디 두어야 하나, 이건 언제 쓰지? 이런 생각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공간이 단순해지면 뇌도 비로소 쉴 수 있게 됩니다. 유성철 선생님도 처음에는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고
자식들 어릴 때 사진첩을 어떻게 정리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하기로 하셨답니다. 아들 가족에게 가져다 주고 딸 가족에게 나눠주고 이웃분께 드리면서 오히려 관계가 따뜻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이 추억이 아니라 연결이 된 겁니다. 단순함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오늘 딱 하나만 정리하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1년 이상 손 떼지 않은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넘기세요. 셋째, 매일 아침 5분간 자신이 있는 공간을 둘러보고 가장 불필요한 것 하나를 골라내세요. 넷째, 마음속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뇌에도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만 하나를 덧붙이자면 가족과 함께 정리하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추억이 됩니다. 우리 모두 삶이 복잡해지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단순해지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로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지혜입니다. 유성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가벼워지니까 내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내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맑고 따뜻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단순함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한 것이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쉽게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이 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이해되시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드실 수 있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만큼 눈이 보이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대에서 80대 어르신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쓰는 습관을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18개월간 비교했는데요.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우울 증상이 47.2% 감소했고 면역 기능 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됐으며 수면 시간이 평균 43분 더 늘었습니다. 감사가 건강을 만든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부정 편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꾸 잃은 것, 아픈 것, 서운한 것만 눈에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감사의 습관은 이 부정 편향을 의도적으로 균형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선생님, 올해 65세이십니다. 6년 전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내색은 안 하셨지만 매일 눈물로 지내셨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감사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텃밭에 나갔다가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에 감사하다고 쓰셨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는데 그것에 감사하다고 쓰셨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감사한 것을 찾아야 하니까요. 감사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저도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하려 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 3가지만 떠올리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둘째, 식사 전에 5초만 음식에 감사하세요. 이 밥이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쳤는지 생각하면 절로 감사해집니다. 셋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가장 좋았던 일 1가지를 기억하세요. 넷째, 가족에게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세요. 우리 세대는 마음은 있어도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꿈을 접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했습니다. 그 세월이 힘들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세 번째, 놓아주는 철학입니다. 오늘은 잠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 후회, 미움입니다. 그 짐을 우리는 스스로 지고 다닙니다. 아무도 짊어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까? 오래된 서운함, 20년 전의 배신감, 젊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 대한 기억, 그것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은 사실 나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요.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망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6배 높고 면역 기능이 31.7% 낮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데 내 몸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놓아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이 감정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선생님, 올해 71세이십니다. 오래전 형제 간 재산 분쟁으로 형님과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사셨답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깊었던지 꿈에서도 형님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형님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밤새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결국 병원에 찾아가 형님 손을 잡으셨습니다. 형님도 박정숙 선생님도 말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이상하게 몸이 가볍더라고 하셨습니다. 20년을 들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 후로 형제분은 화해하셨고 지금은 가끔씩 연락을 나누신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에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드릴게요.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으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감정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그날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우리 함께 내려놓읍시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쌓인 것도 많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이 가벼운 몸을 만들고 가벼운 몸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65세 이상 어르신 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상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4배 높았습니다. 우울 증상이 생길 확률은 54.3% 낮았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식사를 천천히 드세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맛에 집중해 보세요. 짠지, 달지, 부드러운지, 쫄깃한지, 지금 이 순간 음식의 맛에 온전히 있어 보세요. 이것이 현재에 사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둘째, 걷기를 하실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을 밀어내는 느낌, 바람이 뺨에 닿는 느낌, 햇살이 따뜻한 느낌. 셋째, 손주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그 아이의 눈을 보세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와 함께 있으세요. 넷째, 아침에 일어나서 딱 1분만 창밖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하늘이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 1분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연습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가족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아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피어있는 꽃을 보세요. 지금 맡을 수 있는 음식 냄새를 느끼세요. 지금 들을 수 있는 새소리를 들으세요.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철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바빠지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가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고독은 노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87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7.6% 낮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8.9% 낮았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그 자체로 의약품보다 강력한 건강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몇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에는요,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기꺼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딱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서 늘 기운이 빠지는 관계, 만날 때마다 비교되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관계, 늘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는 관계, 그런 관계는 줄여도 됩니다. 이것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쓰는 것은 아깝습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거나 자식에게 기대어 내 일상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그랬듯이요. 자식을 응원하되 자식의 발목을 잡지 않는 것, 자식의 방문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효도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관계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첫째, 이번 주에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 멀리 사는 형제, 오랜만에 안부가 궁금한 이웃, 먼저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둘째, 손주에게 전화할 때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잔소리가 아닌 든든한 편이 되어주면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 옵니다. 셋째, 같은 처지의 이웃이나 지인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의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노래 모임, 우리 모두 함께 있을 때 더 건강해집니다. 넷째,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는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자존의 철학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정신적 강함은 어떤 세대도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 세대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끈기, 인내,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진짜 경험. 이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정신의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신체 기능이 유의미하게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자존감이 건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유성철 선생님이 처음에 힘드셨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36년을 일하고 퇴직하니까 갑자기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으셨다고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운 것이 바로 자존의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나는 이 집의 어른이고 이 가족의 뿌리다. 그 생각이 유성철 선생님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반복된 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내가 잘 해낸 일들을 기억하세요. 자식을 건강하게 키운 것,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것, 이웃에게 베푼 것들, 이것이 모두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셋째, 누가 과도하게 작아지게 만들려 할 때 조용히 자신을 지키세요. 나이 드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넷째,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기회를 찾으세요. 동네 모임에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6가지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함, 감사, 놓아주는 것, 현재의 순간, 관계, 그리고 자존, 이 6가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잠깐 되새겨 보시고 이제 나머지 6가지로 넘어갑니다. 7번째, 수용의 철학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싫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질 때 참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거부하려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마치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에너지만 소진되고 물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수용의 철학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아, 나는 지금 이 나이고 이 몸 상태이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2.1배 높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일 때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개선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70세의 무릎이 30세의 무릎처럼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수용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진우 선생님 75세이시고 전 약사 출신이십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셔서 식이 조절을 하셔야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셨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 몸이 이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더 마음이 무거우셨다고요. 그러다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 몸이 75년을 버텨준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하십니다. 8번째, 목적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왜 일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직접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유,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차이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731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뚜렷하게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사망률이 24.8% 낮았고 신체 기능 저하 속도가 21.3% 느렸습니다. 목적 있는 삶이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텃밭에 물을 주는 것, 손주들 사진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드는 것,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가르쳐 드리는 것, 자신의 삶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 이건 모두가 목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작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그것이 목적입니다. 유성철 선생님의 경우에는 손주 이야기가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큰 아들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할아버지에게 안동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여쭤봤다고 합니다. 유성철 선생님은 안동 토박이이시니까 아는 게 많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손주에게 안동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책을 찾아보고 옛날 어른들께 여쭤보고 사진도 찍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동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작은 기록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손주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있게 만들어 주더라고 하셨습니다. 9번째, 몸의 철학입니다. 이 주제가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건강해도 몸이 따라줘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을 잘 돌보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몸의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60년, 70년, 어떤 분들은 80년 가까이 이 몸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소화기가 음식을 처리하고 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이 모든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몸은 경이로운 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돌봐줘야 할 소중한 집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예방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전반적인 건강 수명이 평균 4.7년 더 길었습니다. 운동이 특효약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를 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날씨가 허락하는 날에는 밖에서 걷고 힘드신 날에는 실내에서라도 걸으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을 의식적으로 마시세요. 셋째, 수면을 소중히 여기세요. 몸이 회복되는 것은 잠자는 동안입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넷째,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디가 아프면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빨리 살피고 돌봐줘야 합니다.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몸이 아프면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노년을 잘 사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10번째, 기억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힘들었던 기억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한 기억이 더 많으십니까?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오늘이 달라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이 있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온몸을 던져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기억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것, 그 고생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낸 것, 그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오래 유지됐습니다. 치매 발생 위험도 29.3% 낮았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상훈 선생님, 76세이시고 오랫동안 목사로 사셨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사실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고생이 나를 깊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 모든 기억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깊이는 그 힘든 세월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억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니면 동네 모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루어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성철 선생님도 지금 안동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 이야기도 함께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신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11번째, 기쁨의 철학입니다. 기쁨은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쁨은 어디선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손주가 태어나거나 물론 그런 큰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기쁨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피어있는 꽃을 보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는 것,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이것이 모두 기쁨입니다. 작지만 진짜 기쁨입니다. 이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일상이 되고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작은 즐거운 경험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면역 기능이 22.7% 높았고 우울 증상이 8% 적었습니다. 기쁨이 약이라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쁨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먼저 자신이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할 때 기쁘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뜨개질이나 하단 가꾸기에서 기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 부를 때, 어떤 분들은 책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손주와 놀 때,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의 일상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주 3회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이것이 처방입니다. 한 가지 더요. 기쁨을 혼자 느끼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좋은 것을 봤을 때 가족에게 말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재미있는 것을 들었을 때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번째, 평화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에 11가지가 모두 이 마지막 하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평온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이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좋은 집이 있어야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건강이 완벽해야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잘 풀려야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평화는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11가지 철학들을 실천할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관계가 건강해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현실을 수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목적이 생기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몸을 돌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과거를 새롭게 보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기쁨을 실천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평화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612명의 심리 상태와 건강 지표를 5년간 분석한 결과 내면의 평온함을 높게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심장질환 발생률이 33.7% 낮았으며 인지기능 저하가 28.9% 느렸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성철 선생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처음 한동안은 하루하루가 짐처럼 느껴졌다고요.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혼자 밖에 나갔는데 안동 하늘에 별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 별을 보면서 내가 이 별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이 순간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요. 그날 이후 유성철 선생님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완벽한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그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12가지 마음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2-3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인생을 만듭니다. 첫째, 단순함의 철학. 공간을 단순하게 하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으세요. 둘째, 감사의 철학.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감사한 것들입니다. 셋째, 놓아주는 철학. 오래된 원망과 미움을 나를 위해 내려놓으세요. 넷째, 지금 이 순간의 철학.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관계의 철학. 양보다 질 좋은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여섯째, 자존의 철학.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일곱째, 수용의 철학. 지금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여덟째, 목적의 철학. 오늘 일어날 이유를 하나라도 만드세요. 아홉째, 몸의 철학. 이 몸이 지금까지 해준 일들에 감사하고 잘 돌봐주세요. 열째, 기억의 철학. 과거를 다른 눈으로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11째, 기쁨의 철학. 기쁨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실천하세요. 12째, 평화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내면의 평화가 됩니다. 이 12가지 철학은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배운 지혜입니다. 유성철 선생님 같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찾아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 그것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입니다. 그 힘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노년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철학을 적어주시면 서로 응원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잠깐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렸습니다. 앞에서 6번째 철학인 자존의 철학을 말씀드린 다음에 잠시 멈추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쳤네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철학 단순함과 감사와 놓아주는 것과 현재와 관계와 자존, 이 6가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셨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6가지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해질수록 감사할 것이 더 보입니다. 감사할수록 놓아주기가 쉬워집니다. 놓아줄수록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관계가 진심이 됩니다. 관계가 진심이 되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 6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이 지혜들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함께 나머지 6가지 철학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가지 마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철학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던 것들입니다. 욕심내지 마라. 감사히 여겨라. 서운한 것 마음에 담지 마라. 지금을 살아라.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지혜가 담긴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와서 무슨 철학이냐고요. 이제 와서 바뀌면 뭐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세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그룹과 60세에 시작한 그룹의 건강 개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년에 이런 철학들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유성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게 노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오늘 이야기한 12가지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은 철학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집에서 오늘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좋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저녁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맛에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들 속에서도 길을 만들고 어두운 시절에도 새벽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로운 노년을 향해 걸어갑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철학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세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내 꿈보다 자식의 미래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세대는 인내를 압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을 압니다. 우리 세대는 공동체를 압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지혜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혜들이 오늘 이야기한 12가지 철학의 바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철학을 배우겠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할 줄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가난을 이겨냈고, 몸의 아픔을 이겨냈고, 관계의 상처를 이겨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슬픔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철학들은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빛나는 노년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아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투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이것들이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놓아줄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많이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노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유성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서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과 친해졌거든요.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된 겁니다. 그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노년은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길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